네, 그 독감이나 감기 같은 경우에는요, 이 기침을 통해서 전염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국가적으로도 기침 예절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네. 우리 기침이 심할 경우에는 어떤 질환들을 의심해봐야 할지 꼼꼼하게 따져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건강한 우리 기침 속에 숨겨진 그 질환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한번 깊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의 유승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요, 이 감기에 대한 걱정이 더 깊으실 텐데요. 네. 보통 우리가 독감을 독한 감기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감기를 오래 두면 독감이 되고 또 독감을 그대로 방치하면 폐렴이 된다는 소리를 제가 또 들어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교수님, 이 감기와 독감 그리고 또 폐렴의 관계, 방금 저희가 설명한 게 맞습니까? 네, 먼저 감기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코나 목의 상부 기관지에 발생하는 상부 기관지염입니다. 네.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로는 200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예. 그중에 코로나 바이러스, 리노바이러스 등이 대표적입니다. 반면 독감은 독한 감기가 아니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는 감기와는 다른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급성 호흡기 질환입니다.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가지지만 독감은 감기보다는 고열, 두통, 근육통 등 전신 증상이 심한 특징이 있습니다. 네. 상부 호흡기계 감염인 감기나 독감과는 다르게 폐렴은 하부 호흡기 감염입니다. 그러니까 폐 실질에 염증이 생기는 병입니다. 네. 주로 세균성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지만 바이러스나 곰팡이에 의해서도 폐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와 독감은 그 원인 바이러스가 차이가 나게 되고 네. 상부 호흡기계 감염인 감기와 독감과는 다르게 폐렴은 하부 호흡기 감염이기 때문에 네. 감기나 독감이 오래된다고 해서 폐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듣긴 듣지만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꼭 네. 한번 기억을 해 두시고요.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 한 10% 정도가 만성 기침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네. 기침 많이 하면은 체력적으로도 부담되지만요. 이거 잘못하면은 성대에도 무리가 가고 뭐 횡격막 등등 여러 가지로 그 질환이 또 옮겨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침이 성장에도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따라서 이 증상 자체만으로도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요. 이 멈출만 하면 다시 시작되는 기침, 여러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전문가의 선택, 기침에 대한 오해와 진실, OX 퀴즈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기침 감기는 초기에 약을 먹어야 치료가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수님, 이건 OX 어떨까요? 이것은 X입니다. 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감기는 치료하면은 일주일, 치료하지 않으면은 7일 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예. 이는 치료를 하나 하지 않으나 그 증상의 기간이 비슷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네. 감기는 바이러스성 질환이기 때문에 대부분 치료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기약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기침이나 가래 같은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이지 그 감기의 근본을 치료하는 약은 아닙니다. 그러나 간혹 감기의 합병증으로 부비동염이나 급성 중이염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할 줄은 몰랐습니다. 네, 예.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밤이나 새벽에 심해지는 기침은 천식을 의심해봐야 한다. OX 어떻습니까? 이것은 O입니다. 예. 네. 천식으로 인해서 야간에 기침이나 호흡곤란이 증가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천식의 야간 증상이라고 합니다. 네. 천식의 야간 증상이 생기는 이유는 아직까지 명확치는 않지만 몸속 호르몬의 일중 변화라든지 야간의 찬 공기 아니면 야간에 증가되는 분비물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간에 기침이나 호흡곤란이 더 심해지는 증상이 있다면 한 번쯤 천식을 의심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네.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밤에 기침하는 경우들이 또 흔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은 조금 더
염려를 하고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지.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격한 기침이 폐를 상하게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OX 어떨까요? 일단 이 말은 X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기침을 심하게 한다고 해서 폐가 나빠지지는 않습니다. 기침은 기도의 이물이라든지 기도의 가래를 배출하기 위한 정상적인 기전입니다. 오히려 기침을 잘 못하는 장애가 생겼을 때 폐의 염증이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유아기 때, 아동기 때 폐가 한창 성장하고 있는 나이에 백일해나 홍역 같은 감염이 되어서 기침을 지속적으로 오래 하게 된다면 폐를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땀처럼 사실 이렇게 막상 나기 시작하면 불편하기도 하고 좀 찝찝하기도 한데요. 네. 그래도 우리 체온 조절은 또 필수적이잖아요, 그렇죠. 땀이. 그러면 이 기침도 그런 비슷한 얘기라는 건데 이 기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기침은 기도의 과도한 객담이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정상적인 몸의 방어 기전입니다. 이러한 기침은 호흡기내과를 찾는 환자들의 가장 흔한 원인이기도 하고 여러 호흡기 질환 중에 가장 흔한 증상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침이 너무 지나치게 되었을 때 수면에 방해를 준다든지 피로를 느낀다든지 기침 끝에 구토나 기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침이 심하면 흉통도 있을 수 있고 갈비뼈에 금이 간다든지 탈장이나 요실금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반면 기침을 잘하지 못했을 때 기침에 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육이 약화되거나 흉곽이 이상이 있는 경우가 그러한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는 객담 또는 이물질 배출에 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하기도 감염의 위험성이 증가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외과적인 수술 후에 통증 때문에 기침을 잘 못해서 가래를 잘 못 뱉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수술 후 무기폐라든지 수술 후 폐렴의 합병증이 증가되기도 합니다. 네. 우리 몸에 기침 수용체가 있는데 기침은 이러한 기침 수용체의 자극에서 시작이 됩니다. 인두라든지 후두, 기도, 그리고 외이도나 식도 등에도 기침 수용체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기침 수용체가 물리적, 화학적, 염증적으로 자극을 받게 되면은 그 감각 구심 신경을 통해서 그런 신호들이 뇌에 있는 뇌관에 있는 기침 중추에 전달이 됩니다. 여기서 통합이 되어서 기침을 하라는 신호가 원시신경, 호흡 근육을 통해서 전달이 돼서 기침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기침 그러면 뭐 저희가 흔히 알기로는 그 얕은 기침 내진 잔기침이라고 표현하고 또 한편으로는 깊은 기침 좀 이렇게 굴룩굴룩 이렇게 튀어나오는 기침도 네. 그렇게도 표현하는데요. 기침 소리에 따라서 그 질환도 차이가 물론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기침의 소리만으로 기침의 원인을 밝히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예. 네. 그러나 대표적인 기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화 때 컹컹거리는 듯한 개가 짖는 듯한 기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후두의 염증에 의한 것으로 크롭이라는 병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후두에 부종이 생기게 되면 급성으로 호흡 곤란이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 병입니다. 네. 또 하나는 스로트 클리어링이라고 해서 목에 가래가 낀 느낌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목에 네. 힘을 주면서 기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는 비염이나 부비동염에서 콧물이 뒤로 넘어가면서 목을 자극을 시키는 후비루 증후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대표적인 어떤 그런 사례는 두 가지 정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가운데 보면 우리가 또 애취라고 해서 예? 이런 기침도 흔히들 많이 해요. 상황에 따라서 이 기침은 어떻게 저희가 염려하면 될까요? 그런 기침은 보통 예. 알레르기에 의한 재채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 소리뿐만 아니라 기침이 지속되는 시간 그리고 또 다른 색의 가래가 나왔을 때요, 이 몸의 이상을 예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말씀하신 김에 조금 더 우리 기침에 대해서 구분을 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침의 분류는 그 기간에 따라서 급성, 아급성, 만성으로 나누을 수 있습니다. 또는 가래의 유무에 따라서 젖은 기침, 마른 기침으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급성 기침입니다. 급성 기침은 3주 미만의 기침을 말하는 것으로 보통 호흡기 감염에 의한 기침이 많습니다. 상기도 감염, 감기,
급성 기관지염, 폐렴, 결핵 같은 감염에 의해서 급성 기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는 독성 가스 흡입, 이를테면 화재 현장에서 그 연기를 많이 마신다든지 이물질 흡입, 땅콩 같은 것을 이제 기도로 들어갔을 때 급성 기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아급성 기침은 3주에서 8주 정도 지속이 되는 기침입니다. 대부분이 감염 후 기침입니다. 감기 같은 감염이 있은 후에 기침이 더 한두 달 지속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 일부 호흡기 감염, 마이코플라즈마나 백일의 등에서도 기침이 오래 지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에 반해 만성 기침은 8주 이상, 2달 이상 지속되는 기침입니다. 대부분 흡연과 관련이 있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든지 천식, 호상구성 기관지염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위식도 역류, 상기도 기침 증후군, 일부 혈압약이나 폐암에서도 만성 기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가래를 동반하는 기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래를 동반한다는 것은 어떤 염증성 변화를 시사합니다. 그래서 병적으로는 만성 기관지염, 기관지 확장증, 폐렴, 결핵 같은 병이 있을 때 가래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객혈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객혈은 기관지염으로 인한 그 미세 혈관 손상으로 인한 것으로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객혈이 지속이 될 때는 결핵이라든지 기관지 확장증, 폐암 같은 질환을 의심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의 또는 관심이 필요한 기침은 객혈을 동반한다든지 기침과 함께 일상생활에 호흡 곤란이 있다든지 쉰 목소리 같은 목소리 변화, 다량의 객담 등이 있을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또는 흡연자에서 만성 흡연자에서 기침이 난다든지 발열이나 체중 감소 같은 것이 동반될 때는 기침의 원인을 찾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한 걸음 더 다가가 보겠습니다. 가장 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호흡기 감염 내지는 뭡니까? 염증 질환 중에서도 이 기침을 주 증상으로 하는 질환들이 몇몇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호흡기계 문제 때문에 기침을 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감염 후 기침입니다. 앞서 아급성 기침에 많은 원인이 된다고 하였고 상기도 감염, 특히 감기 같은 거 후에 콧물이나 가래는 좋아졌는데 기침이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감기로 인해서 기도 염증이 증가되고 기도 과민성이 증가되면서 객단 분비가 증가된 경우입니다. 선모 기능에 장애가 있을 수 있고 부비동 염증, 후비루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상기도 증후군입니다. 상기도 증후군은 코나 인후, 부비동의 자극, 염증이 원인이 됩니다. 이전에는 후비루 증후군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이는 분비물이 코 뒤로 계속 넘어가면서 기도 그리고 목의 기침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인후부 이물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25세 여자 환자였고 한 달간의 기침으로 내원하였습니다. 환자는 목에 뭔가 끼인 듯한 느낌을 자주 호소를 하였습니다. 환자의 부비동 사진입니다. 보시면 원래 부비동이라는 것은 공기가 이제 차 있어야 되는 공간인데 왼쪽 사진을 보면은 여러 분비물, 농으로 인해서 부비동이 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보자면 어느 부위를 설명하실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물처럼 보이는 부분과 이 하얀 부분이 바로 염증이 있는 부분입니다. 네. 예. 그래서 치료를 후에 보면은 사진을 보면은 검은색 공기로 이제 정상적인 사진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환자는 부비동염을 치료하고 기침이 좋아졌습니다. 다음은 기침 이형 천식입니다. 보통 천식이라고 하면은 쌕쌕거리는 숨소리, 호흡 곤란, 숨찬 것을 먼저 생각하기 쉬운데 호흡 곤란보다는 기침이 주가 되는 천식이 있습니다. 이를 기침 이형 천식이라고 그러고 주로 마른 기침이 문제가 됩니다. 네. 밤이나 새벽에 조금 더 악화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증례를 보겠습니다. 42세 여자 환자였고 3개월 동안 마른 기침이 나서 내원하였습니다. 환자는 밤에 조금 더 악화된다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천식이 의심이 되었고 만니톨 유발 검사라는 것을 하였습니다. 만니톨 유발 검사는 기도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마니톨이라는 물질을 저농도에서 조금씩 높여가면서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폐활량이 떨어진다든지 기침이 유발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환자의 경우 4단계에서 정상치 이하로 폐기능 감소가 확인이 되어서 마니톨 검사 양성으로 판정을 하였고 환자는 기침 이형 천식으로 진단을 받고 천식 치료 후에 기침이 호전이 되었습니다. 네. 호상구성 기관지염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역시 호흡 곤란 없이 기침이 주가 되는 증상인데 호상구로 인한 기도에 염증이 생긴 경우입니다. 진단은 가래 검사에서 호상구가 증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면 되고 치료는 흡입형 스테로이드에 잘 반응하게 됩니다. 만성기관지염도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은 1년에 3개월 이상, 기침이 2년 이상 지속이 될 때 만성기관지염이라는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간의 자극, 담배 연기 아니면은 공해물질, 독성물질 같은 장기적인 자극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대부분이 담배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담배 연기라든지 공해물질, 독성물질 같은 장기적인 자극을 피하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기관지 확장증도 있습니다. 이는 반복적인 감염으로 기관지 벽이 파괴가 되고 확장이 되는 질환입니다. 어렸을 때 백일해나 홍역 같은 홍진기침을 했다는 병력을 말하기 쉽고 기관지 확장증에는 화농성 객담을 동반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객혈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증례를 살펴보겠습니다. 38세 여자였고 6개월간의 기침으로 내원하였습니다. 누런 가래를 동반하였고 병력상에서 어렸을 때 홍역을 앓은 병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환자의 CT 사진입니다. 환자의 CT를 보면은 양쪽 폐에 기관지가 늘어나서 이제 큰 구멍을 형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런 부분에는 이제 가래가 차여 있고 염증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기침약뿐만이 아니라 항생제로서 이런 염증을 치료하면서 기관지 확장증을 치료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기침이 주 증상인 질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네요. 증상은 딱 기침이 주 증상인 거죠. 그런데 원인들은 또 너무 많은 거죠. 네. 교수님께서는 이 복잡한 이 질환들을 어떤 진단을 통해서 확진하시나요? 먼저 흉부 엑스레이를 찍어서 폐렴이나 혈액 같은 것을 감별하고 부비동 촬영을 해서 축농증이나 비염 같은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가래 검사를 통해서는 호상구성 기도염이라든지 결핵을 진단할 수가 있고 마니톨 유발 검사로 천식 같은 것을 배제하게 됩니다. 흉부 CT나 위내시경, 기관지 내시경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검사에도 불구하고 만성 기침의 20% 정도에서는 그 원인을 찾지 못하는 특발성 기침 환자로 분류됩니다. 네. 이런 경우는 환자는 사실 조금 불편함이 있지만은 큰 병은 아니기 때문에 진해제다라든지 일단은 대증적인 치료를 우선으로 하게 됩니다. 네.